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실 것 같아. 우리 둘 다 완전 지금 열정입니다. 피곤 열정. 여기는 몸이 안 좋으신데 아침에 링거 맞고 와서 하는 열정. 나는 어제 거의 새벽까지 일했는데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라방하고 오늘 또 다크서클이 내려서 필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필터가 있어서 다행이야. 응. 다혜쌤 이제 들어오셨고, 저희 오늘은 주제가 장난감 고르는 법이 아무래도 장난감, 엄마들이 우리 집에 장난감이 적당한지, 발달에 어떤 장난감을 들여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장난감을 고를 수 있을까, 이런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아기 때부터 해서 이제 유아기 초등 전까지, 그리고 엄마들이 잘 모르는 어느 정도의 장난감 양을 유지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장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확실히 이런 게 더 어, 궁금한가 봐요. 궁금하지. 음, 근데 뭐, 또 쌤이 얘기했듯이 음, 또 너무 막,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실. 음, 내가 본 대부분의 음, 엄마들은 그랬어요. 내 주변의 엄마들은. 음. 대부분은 굉장히 장난감이 넘쳐났었어. 어, 무지막지하게. 와, 진짜? 다른 집 가본 적 있죠? 응. 어땠어요? 사실 내가 가본 집 중에 우리 집의 장난감이 제일 적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거의 음, 장난감을 할머니가 매년 이제 할머니가 사준 거, 은율이가 음, 사주는 거, 이모나 고모가 사주는 거 갖고 오고 음. 내 돈 주고 잘 안 사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한 번씩 아니, 근데 사주고. 나는 조금 의외였어. 응, 그러니까 서현 집을 내가 한 번 갔잖아요, 응, 서현님 응, 응, 집을. 근데 응, 뭐가 의외였냐면 내가 히스토리를 응, 알잖아요. 응, 못 살았고 이렇게 응, 말해도 응, 되나? 응, 응. 스토리 못 살았어. 못 살았어. 빚이 많았어. 빚이 아, 어. 많았고, 그래서 외벌이가 응, 응, 빚으로 해결하기엔 조금 응, 응, 버거운 응, 응, 상태였고, 그러다가 여튼 조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응, 응, 좀 편하게 되어서, 응, 은유리한테 옷을, 응, 응, 특히 응, 그 응, 응, 비싼 응, 옷을 응. 많이 사주기 비싸지 시작했어요. 않아? 베베드 피노 안 비싸, 비싸. 선생님. 베베드 얼마나? 피노 5만 원, 6만 원 아, 해. 그래? 그치만, 아, 그치. 우리는 그 전에 못 사주다가 어, 사줄 수 있게 되었다. 어, 5만 원, 6만 어, 원을. 그래서 어, 좋은 옷? 어. 새 옷을 사주게 그치, 새 옷. 되었다. 내가 그전엔 중고를 샀고, 여기서 왜 갑자기 나의 과거사가 다 까발려지는 거지? 아니,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인스타에 그치. 있으니까. 어, 근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들었기 음, 때문에 음, 나는 내 나름의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 보통 그런 수순을 밟은 가정에 음, 가면 음. 오만큼, 때만큼 다 있거든요. 아, 장난감이. 애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동안 못 해줬던 어.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분명히 이 집 엄청 많을 어, 거다. 어, 어? 평수가, 엄청 넓은 거 아닐까? 음, 내 생각에 그냥. 아, 그리고 막, 30평대야, 어, 32평이 그리고 평범해. 엄청난 장난감이 많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에. 어, 근데 가끔씩 음, 촬영 같은 거 하면 빈장이 보이는 거예요. 음, 이런 음, 싱크대 음. 빈장. 저거 빈 거라면서 내가 없는 장을 만든 거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막, 내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그 응, 은율이 어릴 때 오히려 내가 잘 모를 때, 응, 응, 응. 그때 오히려 당근에서 못 응. 살았지만, 당근에서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애한테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첫 애니까 잘 모르잖아. 응, 근데 뭐, 그때 막, 터비 타임 하려면 그 꼬꼬 그 움직이는 닭이 있어. 닭인가 오리인가? 아무튼 그 닭이 있어. 그런 것도 막 꼬꼬꼬꼬꼬 이런 거 있어야 응, 되고, 뭐 이렇게 저거 뭐지? 이제 소리 나는 거, 응, 바스락거리는 응, 응.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응. 또, 근데 난 그걸 많이 이용했어. 사는 게 아니라 그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있어. 아, 맞아, 그 맞아. 장난감 대여 도서관에서 응. 빌려오고 하고 그걸 많이 아, 했어. 나 너무 좋아해요. 어, 그걸 많이 했어. 그렇구나. 근데 왜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어. 많이 안 들였어요? 사실 이사 올 때 여기는 장난감 좋은 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일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나는 주방놀이도 사실 은율이가 그냥 내가 좀 약간 나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약간 물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방놀이도 사실 은율이가 옛날에 자석갑에 이런 걸로 교구가 음, 있으니까 그걸로 막 주방놀이를 혼자 하더라고. 네모 들고 세모 들고 이건 수프야 죽이야 뭐 숟가락도 그냥 메모 가지고 막 쓰고 하더라고. 음, 음. 그러길래 그냥
저거면 됐다. 주방놀이를 사줄까? 고민은 했지. 그리고 막 투표도 하고 했어. 내가 공부도 좀 할까 하면서 나도 좀 쓰고 할까 했는데, 우리 집에 딱 봤는데 주방놀이가 들어오면 비좁을 것 같은 거야. 뒤져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be 가지고도 놀고, 은유리가. 그냥 뭐, 블럭 가지고도 주방놀이를 하고. 그 집에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주방에 이렇게 밑에 수납장을 열면 바구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서 또 놀더라고. 이제 수저 같은 거 다 꺼내올 줄 아니까, 지 걸 갖고 와서 그냥 뭐 놀길래, 그냥 뭐 저거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방놀이도 따로 뭐 안 들인 거고. 나는 근데 교구 욕심이 많으니까 사실 교구가 좀 집에 많지. 근데 이제 은유리는 뭐 이제 가be 같은 거는 이제 장에 넣어놓고 사실 이제 꺼내서 한 번씩 지가 갖고 놀고 그럼 내가 또 집어 넣어놓고 정리하고. 그게 굉장히 내가 높게 샀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 그래요? 서연님을. 와, 이 엄마 좀 많은데? 이렇게 높게 그래? 샀던 뭘 알고 한 중에 건 아니고. 올판이었네. 근데, 엄마가 엄청나게 어쨌든 이제 경제가 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모든 것을 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유리가 너무 포시갑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한 표를 더 준 거죠. 음, 근데 사실 장난감도 똑같아요. 장난감도 똑같아요. 선생님, 영아기 때 아이들은 주로 장난감을 뭐 쓰지? 영아기 때는 주로 선유리만 할 때는, 내가 지금 선유리를 키우잖아요. 9개월이잖아요. 선유리 장난감이 몬테소리 교구 말고는 없어요. 뭐 치발기 있지 않을까? 치발기도 장난감이 될 수 있지. 근데 치발기도 한 2개? 치발기도 종류별로 엄청 많이 사시는 분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맞아. 근데 나는 치발기도 한 2개? 그냥 뭐, 사실 난 공갈 젖꼭지도 대충 하루 물었던 거, 뭐 대충 잘 씻지도 않아.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예민한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아.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썼던 거 또 쓰고, 또 은유리 장난감 갖고 그냥 또 선유리가 많이 그러니까 놓으니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자. 치발기 몇 개 가지고 계셨어요? 진짜 치발기, 궁금해. 영화기 때 그치? 치발기, 점퍼로, 보행기, 걸음마 보조기, 뭐가 있을까? 또 영화기의 장난감들. 보통 그 정도? 응, 응, 그리고 응. 뭐 그거 왜 피아노 치는 거 있지 않아요? 피아노? 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아, 그거 뭐지? 그거 있지 않아요? 발바닥으로 피아노 치는 거? 발바닥으로 피아노 치는 거, 그런 거. 나도 어머니 한 있어. 2개 정도면 치발기 2개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해요. 응, 이게 20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있는 집도 봤거든요. 응. 진짜? 네. 오.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체육관, 모양. 맞아. 아기 체육관. 맞아. 아기 체육관, 맞아. 근데 우리 집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난감 도서관도 이용을 안 했어. 그냥, 이제 둘째라서 그런가? 그런 게 뭐, 크게 뭐. 아니지. 이게 시선이 넓어진 거죠. 아기 음. 체육관의 기능이 아기 체육관이 하지 않는다. 그렇지. 다른 기능들이 다 아기 그냥 체육관을 오히려 이용한다. 지금 느낌 무슨 느낌이냐면 아기 체육관에 거기 아이를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맞아. 드는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앞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 발 맞춰주면 되는데. 그 앞에서 은유리가 앉아있으면 끝인데. 근데 굳이 거기다가 아기 체육관을 들이대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좀 쉬고 싶고 그치. 힘드니까.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집이 좁아져. 근데 은유리 때 나도 드렸어요. 이걸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최적의 장난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 우리 낮에도 얘기했지만 걸음마 보조기, 보행기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점퍼로. 요거 3개를 싫어요. 점퍼로, 걸음마 보조기, 보행기. 왜 싫으냐면 어머님들 생각처럼 대근육은 대근육만 움직여서 대근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근육을 움직이려면 그 근육 옆에 붙어있는 미세 근육들이 잘 따라와 줘야 돼요. 그 미세 근육들이 잘 따라와 준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의 미스율이 많아야 돼. 미스율?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그렇지. 살짝 이쪽으로 삐끗해보고 저쪽으로 삐끗해보고 이렇게 해서 넘어보고 저렇게 해서 넘어봐야 그 미세 근육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발달력을 원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발달력을 따라잡게 하는 거는 점퍼루나 뭐 보행기나 걸음마 보조기가 빨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탄탄하게 자리 잡는 거를 봤을 때는 많이 넘어져 봐야 돼요. 많이 넘어져 봐야 된다. 그러면서 미세 근육들이 글러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대근육이 자리 잡는 거. 자리 근데 잡는다. 이게 엄마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필요한 거지. 자꾸 그 발달 지표를 찍으려고만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건 또 훈련이 돼버리지. 그렇게 되면 그냥 숫자 올리는 훈련을 한 거지. 우리가 연산 문제 풀고 맞아. 암기력 기르듯이. 그렇지만 연산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맞아. 사람은 아니잖아. 맞아. 노벨상 수학은 못할걸? 응. 연산 맞아. 천재도? 연산은 어려운 거지. 최근에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저희 센터에 지능검사 아이가 몇 케이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몇 케이스는 이야기하면 몇 케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아이가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한 아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산 문제를 너무 잘 푸는 아이. 그래서 점수가 높아. 한 아이는 연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본 아이. 근데 지능이 높아. 어느 애가 찐일까요? 지능이 높은 애지. 그렇지. 둘 다 지능이 높다니까. 보여지기엔 둘 다 지능이 높은데 찐으로 갈 확률은 연산 문제로 올려진 숫자는 안 중요한 거죠. 얘는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뭐 몇 학년까지야 연산 문제로 해결이 되겠지만 초등학생 고학년이 들어가고 중학생이 들어가면 복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우리 이거 라방을 계속 쭉 쫓아오신 분들은 인풋, 아웃풋 그 얘기하는 거를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라방 찐으로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인풋, 아웃풋 이게 회로가 고정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엄마들은 우리 라방 전편을 시청하시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료로 우리가 진짜 너무 고급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원래 약간 무료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가볍게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게 10회 정도가 쌓이면 유료 그 구독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라방은 무료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다시 보기는 우리가 한 10회 정도 쌓이면 구독을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시 보기를 꼭 빨리 보셔라. 빨리 보셔라. 적극 원래 추천드립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선생님 아이가 상위 1%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이게 없어서 아이가 잘 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게 또 뭐였냐면 아기 매트. 매트예요. 바닥에 까는 매트. 그게 왜 그런 저희 거죠? 집은 매트가 없었어요. 매트 없이 밑에 점점점 미끄럼 방지 대계정에서 가능하죠. 다시 보기는. 미끄럼 방지 카페트? 카페트? 음. 뭐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뭘 해봐야 되죠? 회복을 하려면 넘어져야 넘어져 봐야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왜 아무도 못하죠? 쿵 박아봐야 돼? 그렇지. 아파봐야 돼? 아파야 돼. 근데 그때 어머님들 크게 착각하시는 게 뇌가 박을 때마다 뇌세포가 한 개 죽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쿵 헬멧도 씌워놓잖아. 맞아요. 나 방금 되게 못생겼었어. 네, 괜찮아요. 예뻐요. 항상 예뻐. 쿵헬멧 때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매트를 쫙 깔아요. 우리 애가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럼 왔다니까 미끄러져야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미끄러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지. 어머니, 활발하고 조심성 없는 아가여서 매트를 깔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꿍 해보면 근데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빼쪽한 거는 냅둘 거야. 이거는 안 되지. 그렇지. 위험한 건 치우고. 위험한 건 치우고, 바닥에 어머님들 우리 웬만한 뭐 강화유리 깔려있는 집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강화유리? 깔려있는 집 없잖아. 뭐 혹시 그런 집 있을까? 뭐죠? 뭐 엄청 좋은 돌로 된 바닥 있잖아. 대리석. 대리석은 깔아야겠다. 대리석은 애가 머리가 굉장히 깔아야 될 아플 것 것 같아요. 같아. 네, 그거 아닌 이상 웬만한 장판이라던가 웬만한 데코타일 이런 정도면은 박아도 충분히. 근데 매트에서 넘어져도 되잖아. 아파봐야 되기 때문에. 매트에서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조심성이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아픈 거랑 이 느낌, 질감이 달라요. 폭신폭신한 그 질감이. 그리고 그 이야기 했잖아. 왜 우리 마사지 받을 때 마사지 받는 선생님들이 이
밑에의 모든 감촉들을 다 느끼는 게 너무 발바닥. 중요하다. 발바닥 얘기. 우리 마사지를 같은 곳에 다니고 있거든. 내가 찐으로 추천한 곳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곳이. 우리는 이 목과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 마사지 선생님 갈 때마다 발을 풀어주시는데 진짜 신기하게 갑자기 마사지 얘기네. 오른쪽 발을 풀었는데 왼쪽 발까지 같이 따뜻해져. 온몸에 혈액순환이 다 되거든. 찐이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혈자리를 다 공부하신 분이니까 발바닥의 감각이 제일 중요해. 오장육부가 다 있어. 근데 이 발끝을 쓰는 감각이 신경이 태화된 게 많대. 그래 눌러주래. 아이들도 똑같겠지. 그래 나 맨발 걷기 추천하잖아. 맞아. 완전 맞아요. 응. 근데 아까 그 엄마가 응. 밑에서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층간소음. 어머니, 이때쯤엔 층간소음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언제쯤에? 8개월, 9개월. 그렇지. 뭐 애기 때. 네. 그럴 때는 안 나. 뭐가 언제 나오냐면, 타다다다다 할 때 나오는 건데, 얘가 매트가 있는 곳에서 컸으면, 타다다다 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매트가 없는 곳에서 커야, 타다다다다가 쾅했을 때 아파 보는 거거든요. 타다다다다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트 없는 곳에 키웠다. 그리고 얘가 타다다다도 유독 안 하는 것 같아. 좀 괜찮아. 근데도 집에 밑에 전화 깔아야지. 그렇지. 내가 삐끗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땐 조금 폭신한 거 약간 좀 덜한 걸로 약간 그래 쌤은 약간 이제 카페트 같은 거 하나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일부러 또 살짝 카페트도 갈아서 왜냐면 카페트가 살짝 뛰면은 미끌려서 뒤집어지거든요. 요거 느껴보라고 일부러 깔기도 했어. 약간 미끄럼 방지 카페트인데도 그래도 아이들이 몸무게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살짝 뒤집어서 넘어지거든요. 러그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뛰면 넘어진다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기가 조심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걸 몸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배워야 돼요. 이거 아무리 엄마가 이야기해줘봐야 이게 바로 없어. 감각을 키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나는 어머님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매트가 우리 애가 다른 집보다 발달이 빨랐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애는 이게 근데 대근육이 발달이 빠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애는 누구보다 대근육이 늘어요. 지금도 늘어요. 항상 모든 평생을 검사하면 대근육이 항상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아이의 그냥 태어난 기질인 거지. 대근육이 빠지는 건. 은유리도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인 거예요. 그 부분이 항상 빠져 있는 거는 그냥 서치력이 좋고 이 아이는 관찰력으로 학습하는 아이여서 대근육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될 정도로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오히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프로파일로는. 근데 이렇게 대근육이 빠져 있는 아이한테 그거를 이렇게 튀우는 방법, 대근육의 감각을 튀우는 방법으로 하드 트레이닝 시킨 거지. 내가. 그래서 매트를 뺀 거를 저는 진짜 우리 애한테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룸도 치우고. 네. 베이비룸. 이게 근데 몬테소리 육아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 자꾸 걸을 때 뒤보거나 장애물을 안 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장애물 비켜가기 놀이하면 될까요? 어머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해봐요. 근데 훈련처럼 말고 재밌게. 장난처럼. 해봐요. 엄마 폰 밟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나가게 해봐요. 엄마 뭐? 엄마 폰. 엄마 폰 밟지 않기. 내 거야. 약간 주위를 살피도록 놀이처럼 해봐라. 그치. 애기가 앉아요. 우리 신랑인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마미님 찐이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주로 발달에 관한 장난감은 이제 불빛 나고 번쩍거리고 이런 교구들을 생각을 하는데 발달에 안 좋은 장난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발달에 안 좋은 장난감이 있다기보다 나는 양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난감의 양. 그러면 장난감을 사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어떤 장난감을 사면 좋을까? 일단은 집에 없는 거. 집에 없는 거.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진다. 집에 없는 거 우리 집에 자동차도 없고 주방놀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자동차 우리 다른 걸로 하고 있잖아. 뭘로? 뭐 이것저것으로 하고 있다며. 그건 안 사도 되지? 그것도 뭐 없어요? 주방놀이도 없고 주방놀이는 주방 도구로 하고 있고. 됐지. 또 뭐 로봇 없어서 얘가 로봇을 찾는 로봇 한 개 있어. 로봇 되게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난 되게 잘 버려. 은율이 몰래 많이 버리거든. 그러니까 근데 로봇을 내가 사주진 않았고 어머니가 이제 막 같이 가면 막 은율이가 사달라 그래서 막 사달라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나 로봇가 하나 있으니까 다른 거 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저것도 잘 안 갖고 노는데 뭐 싹 버리지 몰래 이러고 버렸거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해요. 그런 집 자동차가 막 진열장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집. 제가 음. 버리라고 했어요. 음.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온 건 아니다. 작년에 온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요상해. 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아이의 소양은 크게 나쁘게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의 뭔가 모를 과잉은 분명히 장난감이다 싶어서 집을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싹 찍어서 보내봐라 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엄마가 겁나가지고 다 못 찍어 보냈더라고. 일부만 찍어 보냈어요. 근데 일부만 찍어 보내도 내가 기억을 했어요. 기감을 했어. 진짜. 왜? 찍는 그 순간부터 장난감 한 60평 되는 집 같았는데 장난감 정말 장난감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토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장난감이 너무 가득해서. 근데 다 차야. 다 차야. 아, 전부 자동차야? 다 차예요. 다. 싹 다 차예요. 왜 이렇게 차를 많이 샀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 차를 안 사준 한이 너무 깊어서 아기가 자동차를 원했다기보단 아빠의 컬렉션이다. 그러면 아빠의 컬렉션이니까 아빠 사업장으로 옮기자. 그러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로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그 과한 게 좀 더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장난감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건 없나요? 이런 장난감은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어머님 장난감 자체에 불편한 거 요 정도가 불편하지 나머지를 저는 불편해하지 않아요. 장난감의 양이 불편한 거지. 네. 뭐 나쁜 장난감은 없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죠. 음. 뭐 우리 애 중에 뭐 듀코 블럭 또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블럭도 있고 그 다음에 레고도 있고 자석 블럭. 자석 블럭 블럭도 궁금하시다. 하여튼 이렇게 막 블럭 종류만 다다다다닥 있으면 불편해요. 아, 블럭도 한 종류만 있으면 된다? 예쁘네요. 아까 자석 블럭은 왜 안 좋아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어머님들 자석 블럭을 가지고 너무 쉽게 경험하는 거가 저는 좀 불편해요. 내가 우리 집에 한 종류가 있는데 블럭이 딱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자석 블럭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애가 오만상 떼망상 잘 가지고 놀아.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처음 자석 블럭은 좀 불편하네.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충분히 한 아이랑 그냥 자석 블럭을 착착착 붙는 거를 잘하는 아이는 어쨌든 근육에 쓰는 양이라던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근육의 사용도 여기를 쓰는지 여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팔목을 쓰냐, 손가락을 쓰냐, 관절 어디를 쓰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석 블록은 진짜 이렇게 너무 이게 관절 움직임이 적다? 없지. 근데 일반 블럭은 뭐 달라요? 일반 블록 끼웠다가 뽑았다가 할 때 엄청 레드 같은 거? 엄청 염을 써야 되잖아.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석 블럭은? 자석 블록은 크게 만들 수 있고 잘 쓰러지지 않고. 그쵸. 이게 또 자석 블록의 장점이니까 우리 아이가 레고는 애법 잘해. 그리고 손근육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뭔가 쌓다가 무너질 때 짜증을 내.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는 자석 블럭을 산다기보다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난 이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일반 블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빈 구석이 열려있는 거가 더 좋아요. 빈 구석이 있는? 퀄리티가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꼽고 끼우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나무 블럭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석 블럭으로 높이 쌓는 거가 목표라면 그럴 거면 나무 블럭이나 나무 블럭도 있고 앵커 블럭 이런 블럭도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어렵게 가라는 거지. 아이들한테 쉽게 결과물을 주는 것들은 조금 비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방 계속 얘기 듣다 보면은 어머니들 약간 좀 똑같은 그 결임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 사은품으로 받은 핀셋 블럭 좋네요. 얼마나 좋아. 자석 블럭밖에 없는데 숨겨놓고 4살에 줘도 될까요? 그래도 뭐 있다 하니. 저 자석 블럭 진짜 많이 샀어요. 팔아서 블럭 콩고기 좀 먹자 우리. 팔아서
소고기를 아니야, 팔아서 강의 들어요, 어머님들. 진짜 내가 정말 무슨 그래. 이야기를 많이 오늘 하냐면, 오늘 장난감을 많이 비우시고, 당근으로 비우고, 그 돈을 모아서 강의를 듣자, 우리. 코칭해요, 어머님들. 그래.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잖아요. 사지 마라, 하지 마라. 선생님이 파는 거 아니니까. 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팔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팔지 마라, 사지 마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좋아하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 속으로 본 좋은 영향 끼쳐. 그렇지. 나 되게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님들 진짜 그거 한 달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아이 옷 산 거 장난감 사서 합쳐봐요. 10만 원 나온다. 겁나 많을걸? 10만 원 4주만 찾아봐요. 참아봐요. 진짜 속으로 코칭 듣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러닝 리소스 좋지. 비싸잖아요. 러닝 리소스는 안 비싸. 안 비싸? 2만 원, 3만 원. 내 기준에 좀 비쌌는데? 내가 좋은 거 사려고 했나 보다. 러닝 리소스에도 교구 종류가 다양해. 근데 짜잘한 거는 많이 안 비싸. 나는 내가 사려고 하는 러닝 리소스. 그러니까 엄마들이 봐요. 나랑 눈 차이가 이렇게 난다. 여기서 사고 싶은 러닝 리소스 교구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좀 사고 싶다면 난 러닝 리소스는 다 10만 원. 속으로 코칭 15개월부터 우리 추천해요. 훈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꿉놀이, 주방놀이는 리얼 진짜 도구로 하는 게 나은가요? 네, 어머니.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를 했다. 주방놀이가 약간,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고, 선생님 기준에서 불편하다. 니 거, 내 거 나누는 느낌이 난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왜 몬테소리 찐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 주방기기에 물을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본인의 싱크대를 쉐어하시면 안 되나요? 본인의 시멘 그뭐 화요일, 일요일은 원래 막 없어요. 월화수목금만 해요. 제가 잘못 오픈한 거예요.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자꾸 거기다가 물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애가 거기서 씻으라고 그래. 그리고 옆에 물 튀면 또 물 튄다고 화를 낸다?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냐고. 그냥 날 싱크대에서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자, 설거지 할 거야. 네 거 가지고 와. 네 거 가지고서 여기 조그만하게 우리 거 싱크대에 손을 못 넣어요. 애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건 궁금하다. 그러면 왜 그 싱크대 옆에 이렇게 뭐 그 타워, 러닝 타워라 그러나? 뭔지 알죠? 그렇게 이렇게 타워 애들 넘어지지 않게 그런 거 사도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그렇게 러닝타워를 세워서 나는 근데 안 샀어. 러닝타워를 세워서 요 싱크대 위에 우리 아이가 설거지할 정도의 낮은 물그릇 하나 넣는 것 그리고 뽀송뽀송 거품 내고 여기서 씻고 또 거품 내고 씻고 엄마는 그동안 설거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어디에? 러닝 타워에? 러닝 러닝 타워는 계단인데? 러닝 타워에 얘를 세워.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 싱크대에 은색 거기 이게 뭐 러닝 타워는 다른 거야. 쌤이랑 나랑 다른 말 하고 있는 거. 러닝 타워 아니요 그거? 애기가 싱크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의자. 그래 맞아. 그거 맞아. 설거지니까 여기가 싱크대예요. 싱크대가 하나인데 엄마가 저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애기가 옆에서 어떻게 해? 요렇게 엄마는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애기는 여기서. 애기용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해 주라고. 여기 러닝 타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조그만한 물그릇 하나 주고 여기에는 이제 거품 뽕싱뽕싱하고 뽕싱뽕싱하고 여기 씻기고 자기 혼자 쟁반에다가 여기 안 보여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 위에 우리 원래 도마질 하던 곳에서 애를 세워가지고 뽕싱뽕싱 비누칠하고 뭐 쟁반 같은데 물 좀 넣어주고 그러니까 물놀이 하라는 거지 내 옆에서. 맞아. 설거지 하는 건 옆에서 보라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요 정도 하면 되죠.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엄마들이 감을 잘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 아까 잠깐, 양과 종류에 대한 아까 우리 이야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맞아. 맞아. 우리 얘기를 했거든. 잠깐만. 러닝타워 이야기 먼저 마저 끝내시죠. 알겠어. 그러면 아직 안 엄마들이 끝났어? 또 러닝타워를 사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치. 그럼 이제 러닝타워가 또 30만 원이다? 맞아. 또 소그룹 못 사. 안 돼. 나 불편해.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니까. 진짜 나는 더 중요하거든. 같이 따졌을 때. 엄마들이 눈에 띄는 게 훨씬 맞죠. 육아력이 높아지는 게 훨씬 맞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우리 집이 더 좁잖아요. 우리 집 18평밖에 안 돼요. 알잖아요. 나 그냥 의자 놓고 썼는데. 아니야, 나는 의자도 안 놨어. 그럼 뭐 놨어? 내가 내려갔어.
오, 내려가서 했다고. 내가 내려왔어. 나는 설거지를 잘 하지 않고 응. 한쪽에 좀 쌓아놓고 응. 우리 애랑 같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으로. 네, 응. 그 뭐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우리 먹던 밥상에 아이랑 같이 거품 뽕샹뽕샹 하고 이렇게 하게끔. 그 진짜 바닥으로 내려갔어. 바닥에서. 칼질도 바닥에서 내려가서 했고 응. 음식도 거의 바닥에서 뭐 했대. 꼭 싱크대에서 하는 법은 없으니까. 네, 거의 물 내려갔어. 넣는 건 어떻게? 씻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풍이 하나 됐고 내려갔어. 양푼이에. 양푼이 하나 물 됐고, 받아서. 쟁반 하나 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바닥이 물로 흙거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겠죠? 바닥이? 그걸 감수하고 하셨다. 그래서 뒷수습이 물이 한강이라 그러니까 의자부터 차라리 의자부터 주변에 물이 한강일 거면 바닥이 더 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닥은 걸레질이 더 쉬워. 부모님들 바닥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러닝 리소스보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종류, 양. 양. 아까 그게 맞아. 말해주신다 했잖아. 제가 보는 종류는 이걸 보여드릴까? 이렇게. 좋아. 우리 여기 센터에 있는 장난감의 종류. 우리를 화면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요 정도 어느 정도 선생님 가서 여기까지. 응.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교구장 3개? 여기에서부터 보여요? 예, 내가 찍을게.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우리는 여기 한 개가 더 들어왔어요. 이거 내 친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요거는 우리 집에 이사 가면 가져간다고 줄 건데 이사 못 가고 있어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도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네. 얘가 2개인 거. 하나, 2개죠. 엄마는 왜 또 2개를 안 보인다? 집이 2개? 집이 2개인 거. 너무 불편해요. 트레이도 2개야. 우리 센터에. 이렇게 2개거든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2개거든요. 트레이가 3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폰차받아가지고 2개인 거고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교구장 한 3개 말하는 거예요? 3개. 교구랑 장난감을 다 합쳐서? 근데 지금 그냥 조금 많아진 게 중간중간 협찬을 받아서 그런 건데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랑 여기까지가 교구였고 나머지가 장난감이고 그러니까 한 장 정도는 교구, 나머지 2장 정도만 장난감. 그리고 이런 거 한 개? 이런 거 한 개 아니면 뭐 이런 거 한 개?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그러면 미니멀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진짜 장난감을 막 두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구장이 하나밖에 없어. 충분하지.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렸대.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렸구나. 멀어가지고 그런갑다. 그러니까 교구장은 한 3개 정도 두고 교구까지 포함해서 하나는 교구장, 하나는 이제 2개 장난감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종류가 중복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미니멀이야. 교구장이 하나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교구장 하나여도 나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미니멀인 게 좋아요. 근데 그 교구장 하나로 3년을 가. 그거는 불편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아줘야 돼. 그 안에 내용은 아이의 연령에 맞게 갈아줘야 된다. 그치, 아이가 조금 관심 있는 걸로 살짝 그러니까 변경. 응. 그러니까 나 그런 집도 봤어요. 치발기가 아직도 있어. 몇 개월인데? 4세인데. 4살인데 치발기가 아직도 있다? 어머니 왜 그건 안 버렸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아이가 가끔씩 갖고 놀잖아요. 어떻게 갖고 놀던가요? 치발기를 하던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만져요. 있으니까 만지죠. 내가 이렇게 하겠거든요. 없으면 안 만질 건데 왜 굳이 넣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물어보면 사실 치발기는 엄마가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사줬잖아. 치발기잖아. 이래서 못 버리시는 게 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발달 연령에 맞추는 거 좀 좋고요. 그리고 저는 다양하게 구성을 좀 하라고 했으니까 반절 정도 버리고 반절 정도 유지하고 요 정도 해주면 좋아요. 장난감 계속 같은 걸 보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 보여주다가 꺼내주는 식이 좋은가요? 안 보여주다가 꺼내주면 아이들이 센세이션에서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로테이션 이야기도 좀 했는데 그쵸? 맞아요. 근데 쌤은 로테이션의 의미가 그냥 차라리 당근에 좀 빨리 버리고 당근으로 사고 이게 로테이션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버리기 아까우니 차라리 그럴 거 팬트리에 넣어놨다가 팬트리 같은데 좀 넣어놨다가 보이는 곳은 좀 한정적으로 놔두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좀 시켜줘라.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어머니 교구 바꾸지 않는데 왜 바꿀까요? 음. 너무 영아기 거? 너무 영아기 거는 뭐 한 7세 정도 되면 그럼 버려도 어느 되겠다. 정도 시기에 이 장난감을 로테이션 시켜주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시기는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데요, 어머니들. 너무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건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기계적이고, 아이가 네. 약간 흥미가 떨어졌을 때? 근데 나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A랑 B를 약간 복합하게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뒹굴뒹굴 하는 애들 있어요. 그때는 바꿔야 돼요. 심심해서 이거 두 개를 해서 복합적으로 갖고 놀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냥 뒹굴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꿔야 그때 돼요. 바꿔야 그때 된다. 바꿔야 돼요. 그땐 좀 바꿔라.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엄마가 정말 갖고 놀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 바꾸세요. 엄마가 재밌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거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래 간다 온다 간다 온다 이럴 거면 바꿔. 그럴 건 바꿔. 네. 그리고 엄마의 선호도에 따라서 바꾸셔도 돼요. 단 때려 넣지 말라고요. 왜 때려 넣으면 안 좋아요? 양이 많은 게 왜 안 좋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많이 노출되면 이거 노출될수록 다양한 경험 아닐까요? 그렇구나. 다양한 경험으로 보여지는군요, 엄마들은. 그럴수록 자극이, 그러니까 얇은 지식이 넓게 가는 게 되는 거죠. 깊은 자극이 없어져요. 얄팍하다. 얄팍해. 너무 얄팍해. 장난감이 양이 많다고 내 얄팍해져요? 얄팍해지죠. 그러면 요거 잠깐 갖고 놀고, 저거 잠깐 갖고 놀고, 요거 꺼내놓고, 저거 꺼내놓고, 근데 치우지는 않고. 이거 치울 거야? 아니, 이따 갖고 놀 거야. 그럼 언제 갖고 놀까? 이따 갖고 논다고! 그럼 저거 갖고 놀고 있어. 결국에는 엄마가 짜증나면서, 이거 정리해야지! 이 짝이 늘버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또 엄마는 장난감 정리해야 되는 또 위치가 또 따로 있네. 근데 얘는 장난감이 너무 많지. 그럼 자기 장난감 위치를 모르죠.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조금, 그래도 애들 정리해 놓는 거 보면 자동차에 필기가 안 갖다 놓잖아. 애들이 정리하거든요. 나는 정리를 안 해요. 그래도 뭐 한 저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갖다 놓는 거지. 영 엉팡으로 놓진 않잖아요. 애들이 그렇거든요. 그 정도는 해낸단 말이에요. 분류 정도는 해내는데, 근데 엄마는 그것보다 더 이상을 원하는 거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티랍티랍토스를 갖다 놨어? 그러면은 키랍티랍토스가 물을 먹고 있거든. 막 애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 그럼 또 그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때려 넣게 되지. 그럼 또 애들은 엄마들은 또 때려 넣는다고 봐가지고 이거 너무 안 좋아. 그럼 이제 주로 그런 말을 하잖아. 애들은 좀 심심하게 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네. 그 말이 맞는 거네요? 네. 여러 개가 나오면 잠깐 노는 게 싫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여러 개가 나오니까 잠깐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심심하고 빈 구석이 많아야지. 그럼 이게 떡볶이도 되었다가 젓가락질도 맞아요. 되었다가 팅통팅통도 되었다가 요 하나로 별의별 걸 다 해보거든요. 그게 진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머니 트램플린 싫어한다니까. 아까 트램플린 이야기 안 했어요? 트램폴린은 얘기 안 했는데 가까이 점퍼. 점퍼로 얘기를 했지. 점퍼로 트램플린 저는 제 기준에 뭐가 달라요? 엄마는 뭐가 달라요? 우리 키 클 때는 점프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바깥 활동에서 점프를 많이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애가 소파에서 뛰는 게 싫고 침대에서 뛰면 먼지가 날리니까 여기서 뛰어라 차라리 뛸 거면. 그러니까 점퍼로도 뛰는 거고 트램플린도 뛰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뭐가 달라요? 점퍼로는 아기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점퍼로는 근데 영아기 때 좀 쓰는 거고 좀 큰 애가 이제 쓰는 거니까 그냥 놀이용으로 쓰는 거지. 어머니들 그냥 제가 그랬죠? 집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써라, 하나 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점퍼로랑 트램플린 기능이 같잖아요. 그쵸? 베이비 체육관이랑 또 아까 뭐였지? 뭐 그렇게 근데 점퍼로는 아까 그 대근육 발달 훈련시키는 것 때문에 싫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퍼랑 트램플린 같잖아. 근데 트램폴린은 이제 큰 애들이 쓰잖아. 4살, 5살 이런 애들이 쓰잖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구나. 점프루가 몇 살까지밖에 못하는 이유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없어서 이런 걸 생각 안 해봤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거는 성인들도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어딜 가면 튼튼하게 고정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뛴다라는 기능이 같잖아요. 그게 다르지. 걸 대근육 어디서 나가야죠.
이럴 줄 알았어. 저 무슨 소리예요? 대근육은 어디로 나가, 어디로? 온갖 것 나가지. 내가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몇 번 산책하라고? 매일? 세 번. 하루 3번? 매일은 당연하지. 아, 매일 하루 3번 그치? 산책을 해라. 오전 산책, 점심 산책, 응. 저녁 산책. 근데도 책에도 나와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응, 응. 응. 3번. 근데 영아기에는 주로 유모차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게 안 되는 거지. 응? 너무 영아기, 뭐 응. 아직 잘 못 걷는다 이러면은 뭐 유모차에 당연히 앉아서 가야죠. 근데 그거 이상이 되었어. 아, 이제 좀 걷기 그럼 시작하면 나가요. 그럼 나가되 리어카를 킥보드 이런 거. 킥보드 한쪽으로 타면 안 되잖아. 돼. 킥보드 진짜 엄마들 약간 이제 이제 좀 두 돌 가까이 돼서 이제 사면 다 대부분 사거든. 안 돼. 저는 아직까지 안 샀어요. 안 돼. 안 됩니다. 킥보드 그런 거. 킥보드 한쪽 허리 다쳐요. 이거 물리 선생님 나오면 좋겠네. 물리치료사 선생님. 한쪽 발만 쓰니까 그치, 계속. 안 좋아요. 애들 발달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많을 때 나가세요. 미세먼지 많을 때 어디로 나가세요. 미세먼지 나갈 때 나가세요, 어머님. 마스크 끼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한테 어떠한 것을 갖고 와봐요.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뒤로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환경에 있어요. 가정 환경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걸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다 플라스틱이죠. 아, 맞아. 여기 다 플라스틱이고 다 코팅되어 있죠. 나는 플라스틱 아닌 것들이 많다고 할지언정 집에 또 다 벽지에서도 나오고 100%는 아니거든요. 우리 집 어머님 방문 그거 다 MDF로 만들었어. 본드칠로 만든 나무예요. MDF에서 나왔고 다 시트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뭐 피하고 살 수 없는 거지. 그게 나쁜 거긴 한데 뭐 이제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가세요, 어머니. 이거는 환경공학자들이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무리 바깥이 방독면이어도 밖이 낫다. 확실히 알겠어요. 집보다. 집보다 밖이 훨씬 환경이 낫다. 나가셔도 됩니다. 방독면이니까 그냥 진짜 오늘 못 나가겠어. 그럼 어떡해요? 그럴 때는 1층 갔다 오기 어때? 1층 갔다 오기 차라리. 그냥 아이랑 같이 1층 갔다 오기. 엄마가 미는 것도 굳이 필요 없나요? 네. 당연히. 굳이. 저희 둥이들도 킥보드 사놓고 안 탑니다. 거의 새 거 같아요. 야외 놀이터보다 그냥 걷는 산책이 좋나요? 훨씬 좋아요, 어머니. 우리 준비한 건 이야기 다 못하겠다, 그쵸? 난 괜찮아요. 아니, 질문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아니, 엄마들 궁금하겠지? 근데 거의 다 했어. 종류, 감각이 다양하게, 구성이 다양하게 해주자. 그치? 아까 우리 했대. 방식은 동일하게, 감각이 다양하게, 구성이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 그런데 양은 얼마? 양은 아까 교구장 한 3개 정도? 그럼 엄마들이 생각을 할 때, 선생님, 우리 집에 뭐, 로봇캅은 있는데, 뭐, 엠버 로보트는 없으니까, 종류는 다르니까 되나요? 안 돼요. 뭐가 같을게? 뭐가 같게? 대분류가 같게. 그치, 대분류가 같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돼요? 대분류가 같고, 기능이 비슷하다. 이러면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이펜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난다. 그럼 세이펜 있으면 됐지. 거기다가 또 뭘 사고 무슨 펜 사고 무슨 펜 사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그리고 누르면 소리 난다. 누르면 소리 나는 차가운 건 있어. 됐어요. 됐지? 보드게임도 장난감이 들어가요? 보드게임도 장난감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동기 넘어갔을 때부터 슬슬 들면 돼요. 보드게임도 이 교구장 한 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지금 요 가격이었으면 장난감이 한 절로 줄고 나머지 2칸 정도가 보드게임 들어가면 좋겠죠? 예를 들면 보드게임도 막 팬트리 막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채울 수 있죠. 우리는 재력이 있으니까. 어머님들의 재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능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동차 종류별로는요? 절대 하지 마요, 어머님들. 트럭, 소방차, 경찰차, 버스 정도? 한 그 정도에서 한 10대 정도? 10대 정도? 그 내외?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3개, 우리가 흔히 보는 특수사 한 3대, 그리고 승용차 한 대, 버스 한 대, 한 그 정도? 블럭은 창의성 때문에 재질이나 크기 다르게 많이 쌓았는데 블럭으로 교구장 하나만큼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어머니 그냥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버릴 이유는 없다 손치지만 그게 저 3장 안에 들어간다면은 안 버려도 된다. 그 3개 정도를 유지해줘라. 나머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합쳐서 그거 합쳐서 집에 있는 장난감 합쳐서 교구장 3개 정도면 다 들어간다. 그럼 나는 오케이. 교구장이 7단, 8단이야. 안 돼.
내가 너무 최대 맥시멈 3단으로 합시다. 3단 교구장 3개 정도?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랑 블럭까지 합쳐서. 왜냐면 블럭은 저는 일정 정도는 약간의 극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쵸, 일정 그쵸. 정도. 왜냐면 좀 심심하니까. 어. 기분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좀 다양하다. 그러면 인정. 교구장 아. 대체로. 그러면 우리 발도르프 얘기할 거야. 할게요. 할게. 우리 너무 많이 저거 했어. 키즈 카페 안 좋아합니다. 키즈 카페 얘기하면서 우리 뒤에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저번에 질의응답에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랑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었어. 그걸 저번에 얘기를 못 해줘서 그거 잠깐 얘기하고,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키즈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엄마들은 왜 이렇게 발도르프 엄마 어디 갔지? 여기.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가 궁금해요? 발도르프에 대해서? 저번에 발도르프랑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 무슨 차이인지. 요 어머님께서 저분 말고 하여튼 몇몇 분이 계셨어. 그래서 발도르프랑 공동육아는 둘 다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어머니 이거는 경험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예요.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 내가 잉크가 묻었더니 계속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발도르프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공동육아 또는 생태육아라고 부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몬테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음에 생기기 시작한 교육관인 거고 그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소리라는 그 여성학자에 대해서 생긴 거고 발도르프라는 남성학자죠. 발도르프는 남성학자에 대해서 생긴 거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몇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다는 발도르프에 가깝고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추럴한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깨우쳐 나간다가 공동육아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한가? 이런 건 이론서를 찾으면 쉬운데? 공동육아 어린이집 보내고 싶었는데 근처에 공동육아가 진짜 없어서 그래서 발도르프를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머니. 왜 그런 거를 괜찮아요. 뭐 어때요? 우리 아이 공동육아 때문에 공동육아의 장점은 그거지. 그러니까 뭐 자연보다도 다양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공동육아의 장점인 거고.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진짜 말 그대로 리듬 생활. 그러니까 일정적인 자연은 아침이 생기고 점심이 생기고 저녁에 해가 뜨고 이렇게 이런 생활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일상을 보내자. 그게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삶도 그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리듬 생활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 규칙성 안에서 변칙이 아이들은 생기고 그게 우리니까. 그런 자연 안에 자연이라는 규칙 안에 변칙이 생겨서 인간이라는 것도 생겼으니까. 근데 이것도 궁금하다. 왜 3돌까지 엄마가 봐야지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 많죠. 어린이집 안 보내고 많죠. 엄마가 보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면 안 좋아요? 그 의견이 선생님 의견 궁금해요. 저는 어머니 이거는 진짜 내가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때문에 저한테 상담 많이 오거든요.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돼요? 뭐 이런 거 고민 많으실 것 같아. 어머니 죽을 것 같아요. 보냅시다.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힘드니까.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아기가 잘 봐주면 다른 사람 잘 봐주면 어때요? 좋지. 그럼 보냅시다. 됐지 뭐. 아니 3시간 정도 나보다 퀄리티 좋은 지능이 더 좋다고 하는 고퀄의 선생님이 이론을 다 배운 선생님이 트레이닝도 잘 되는 선생님이 어린이집의 보육 퀄리티가 그렇게 좋을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또 약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내 계정에도 막 댓글을 남기셨어.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지만 내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또 하시긴 하셨거든. 그러면 많이 사줘. 선생님한테. 커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비싼 건 요즘 안 받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메 사탕도 좀 지어주고. 막 홍삼 이런 거. 선생님 지치면 안 되니까. 애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애착 관계 있지만 하루에 3시간 정도 아기가 조금 다른 사람의 그래도 보육을 해주신다는 분한테 맡겨진다고 해서 애착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9시간 맡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보통 뭐 아침에 갔다 한 3시, 뭐, 2시 그 뭐 이렇게 정도. 뭐, 들어오지. 그러면은, 말은 이렇게 해도 엄마들이 거의 10시에 데려다 주고, 그치, 그치. 한 2시 반쯤에 또 하원한다? 응, 그럼 응,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응, 응. 됐지 뭐. 이 정도면 돼요, 어머님들.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보냅시다. 뭐 보내서 상관없다. 그 보냅시다. 크게 뭐 발달이나 애착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어. 뭐, 물론, 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훨씬 더 많은 거 나도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제가 있었잖아. 어머님, 너무 죽을 것 같나요? 근데 아니요, 선생님, 저는 3시간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애랑 저랑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적응도 잘 되고, 우리 집에서, 나도 너무 적응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럼 안 보내면 되죠. 그럼 왜 보내? 그럼 엄마가 보는 게 베스트긴 하지. 완전 베스트지. 그렇게 해서 36개월까지 가면 완전 베스트인데, 엄마가 막 죽을 것 같아. 체력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이라도 막 애랑 운동 안 갔다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울컥울컥하고 우울해지고 보내. 그러면 그냥 애한테 별로 좋은 영향이 안 가니까. 가니까. 그 3시간, 4시간 동안 엄마가 그 운동 갔다 오는 게 18개월 아기인데 7, 8시간 맡기는데 애착 괜찮을까요? 직장을 다녀서요. 워킹맘은 보내는 게 더 많아요. 애착인 경우에 갈 수 있어요. 집에 개가 다시 왔어요. 간지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도 있잖아. 고양이는 괜찮은데 털은 또 개 털이 또 내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애착은 시간보다는 질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집에 나중에 우리 애착 얘기를 한번 합시다. 따로 합시다. 지금 우리 10시까지만 해야 되거든. 근데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양한 경험 이야기합시다. 지금부터 애착 애착 이야기 다음에 좀 딥하게 다시 해봅시다. 애착 이야기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다양한 경험, 아까 키즈 카페 얘기가 나왔어. 맞아. 키즈 카페 선생님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뭐 이렇게 높은 기구가 있는 키즈 카페도 있고 이렇게 막 지하로 가는 키즈 카페도 가봤고 키즈 카페 온갖 키즈 카페를 다 다니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라면서요. 막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워킹맘인데 다혜쌤 소그룹 하면서 그나마 좀 더 질적으로 육아를 한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맞아. 속으로 워킹맘을 많이 고민하시던데. 이게 다음에 우리 애착에 대해서 워킹맘에 대해서 이 불안을 한번 쫙 풀어줍시다. 어떻게 해야 워킹맘도 어린이집을 막 종일반 보내면서도 이 애착을 지킬 수 있는지. 근데 자존감 수업을 할 때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애착이긴 한데. 여튼 우리 지금은 다양한 되는데 내가 거기 다 이야기해놨는데 막 근데 소그룹의 그 과제를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과제가 진짜 쉬워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내가 어차피 훈육 홍보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훈육에서 아이랑 뭘 같이 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자라고 해보세요. 이게 과제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과제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찍어서 내는 거야. 그걸 보고 쌤이 근데 코칭은 굉장히 거창하지. 하나하나 엄마가 약간 이렇게 분해되는 경험을 이렇게. 근데 과제가 쉬워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과제가 별스럽지 않게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다가 할 만한 과제여야 평상시 모습이 나와요. 평상시의 모습을 보려고 쉬운 걸 하는 거예요.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퀄리티 좋은 거는 안 바래요. 그래서 워킹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애셋맘도 해냈고 쌍둥이맘도 해냈고 연년맘도 다 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케이스 나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케이스에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가장 아이들이 그냥 기본 세팅값으로 좋아진 게 뭐다? 언어 발달. 말이 안 빨라진 애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구나. 우리 11개월도 했는데 그것보다 어릴까? 여튼 숲에 대한 다양한 경험. 그래, 다양한 경험. 이제 본론에서 쭉 빼지지 말죠. 5분 남았어. 어떡해. 5분만 더 늘려서 10시 5분에 끝내야겠다. 키즈 카페가 제가 불편한 이유는 과연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그 키즈 카페의 기능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나라고 내가 물어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바깥에 무료 놀이터 많잖아. 왜 키즈 카페를 가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고퀄의 무언가가 있지 않은데 왜 키즈 카페를 가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다 플라스틱이야. 맞아. 다 라돈이야. 라돈밖에 없어. 왜 플라스틱이 거기를 가냐고. 근데 나는 돈 주고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엄마들은 그런 말 아, 미안해. 조심해야 돼. 그런 말 조심해야 돼. 라방이야. 죄송해요. 조심해. 배가 너무 강해. 어, 말이 좀 강했네. 추워서라고 하잖아.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어머님들 이렇게 코찍 묻히고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코찍 묻히고 그래도 그렇게 너무 나가는 추워. 거예요. 어떻게 밖에서 2시간, 3시간 너무 추운데. 얼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떡해? 아니 그러면 눈썹에 잡은 데고 왜 바꾸면 안 돼? 어머니, 나는 잘 모르겠어. 어머니 채팅 좀 쳐. 아니 눈썹에 잡아서 이렇게 꾸역꾸역 쓰면 가시면서 왜 우리 동네 놀이터는 왜 안 되는 건데요? 얘기 좀 해줘봐요. 채팅 항변을 좀 해줘봐. 선생님한테. 좀 해줘봐 그래. 나를 사실- 이겨봐봐. 어, 아기가 가자고 하면요 유즈 키즈 카페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미끄럼틀 있고 블럭 있고 역할놀이 있고 아지가 어려서 마스크를 안 해요. 추우면 마스크를 해야 되나? 감기 걸릴까봐. 아, 감기 걸려도 추운 거에 익숙해지는 게 나은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목을 좀 잘 싸매봐요. 코보다. 그리고 비타민C를. 비타민C 좋네. 우리 선생님 비타민C를 굉장히 애용하시기 때문에. 하나 없는데. 다른 거 잘 안 먹는 비타민C만. 감기 걸려도.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진화를 할 때, 그러니까 왜 겨울에 난방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 좀 애들은 춥게 키우고, 맞아. 여름엔 좀 덥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반대되게 키우면 오히려 면역이 낮아지고 감기에 더 잘 걸려요. 저 은유리가 사실 키카 가자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세상에 나랑 맨날 숲과 산으로만 다니다가 키카를 가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근데 맨날 가자 했구나. 맨날 가자 했군요. 은유리가 뭐 자주 가자 했지. 키카 갈까? 키카 갈까? 근데 내가 숲으로 가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몰라. 이게 또 좀 긴장돼.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해요. 한 번씩은 갔지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잘 돌려서 좀 재밌는 숲과 산이 있는 곳으로 갔지. 왜냐면 숲놀이터 가면 미끄럼틀 있고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로 해서 좀 유도를 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키카를 또 까먹었어. 맞아요. 굳이 또 데리고 또 이렇게 뭐 어쩌다 보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형 누나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은 뭐 한 번씩 가긴 하지만 이제 바깥에 숲놀이터도 사실 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쵸, 어머니. 병원 많이 가는 것도 좋지 않고, 감기가 많이 걸리면, 우리가 또 월차도 좀 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도 워킹맘이고, 그리고, 다 겪었어요. 저도 아기 데리고 쉰 적 한 번도 없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했냐? 다 했어요. 그냥 뭐 아프면 아프다, 뭐 쓴소리 내면 쓴소리 내고 불편하면 불편하다. 선생님 뭐 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뭐 어떡하겠어. 커피 사갖고 죄송하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면역력이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올라가거든요. 추위를 견디면. 쌤은 이렇게 항생제를 진짜 잘 안 써주는 소아과 하나를 뚫어놨어. 거기 소아과 선생님이 항생제 쓰자 그러면 써야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 선생님은 진짜 잘 안 쓰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쓰자 그러면 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도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기준이 높고 좀 버틸 때까지 버티고. 그치. 열 난다고 이제 약간 약을 함부로 이렇게 막 빡빡 쓰진 않고. 그렇지 않았고. 바이러스는 항생제 먹인다고 잡히는 건 아니야. 아니죠.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잡는 게 아니라 항생제는 뭐 너무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넘어간다 또. 1분 남았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아까 그러면 키카는 저도 어머니 이 말에 너무 동의해. 나는 애기들 많이 빠글빠글 거리는데 환기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키카에서 감기 더 옮을 것 난 같아서 너무 바깥이 더 좋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추운 거지 사실. 그러면은 키카 안 가고 백화점이나 그러면 조금 어른의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겠다. 과학관, 체험관, 실내 체험 활동 위주 이런 곳은 저는 과학관은 마음이 편한데 체험관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체험관 따라 조금씩 다른데 거의 DIY 키트만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원하는 퀄리티만 내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불편해요. 근데 그냥 아이가 똥이 만들어진 채로 나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 만들어 거예요? 이런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는 아이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근데 나는 계속 그래요. 우리 라방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해주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계속 선생님 약간 좀 내추럴 본 아이의 뭔가 그걸 건들지 않고 인풋 아웃풋 지향하고 다 계속 비슷한 얘기에 맞아. 결을 하죠. 이거를 그냥 장난감이냐 뭐 체험이냐 뭐냐 이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음, 그런 것도 하나 뚫었어요. 체험관 중에도 음, 우리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냅두는 체험관을 좀 뚫어놨어, 몇 군데. 뭐.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보이거든요. 음, 그런데 뚫어놓고 그냥 철철이 바뀌면 가는 거지, 그냥 루틴화. 내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주말에. 뭐 근데 나 주말에 뭐 하죠? 주로? 선생님 멍 때린다고. 산책하고. 저는, 우리 엄마들 중에 아는 엄마들 음. 있을 건데, 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제가 있고, 거제가지. 거제가 있고, 한 번 정도는 집에 있고, 한 번 정도는 그런 체험단, 이야기한 쿠킹 같은 거, 그런 데 하나 가고, 하나 정도는 미술관, 체험관, 박물관, 이런 데 하나. 데 거의 요 정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 특별한 걸 하지 않거든요.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고퀄리티의 경험. 그건 뭐예요? 고퀄리티의 경험. 저번에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내가 다양한 경험이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오만 때만때 막 진짜 애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사실 진짜 고퀄리티의 경험은 한 군데를 꾸준히 맞아. 이야기 되게 많이 네, 그래서 제가 이또 까먹었어. 내가 얘기해줬어. 거제도에 항장소에 숙소를 파고 맨날 그 집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행 가는 거 오면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버라이어티하게 막 여행을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것도 근데 뉴욕에 아이 기질이 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나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관광을 하지 말라고요. 뉴욕에 가서 관광 여행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오늘은 에버랜드 갔다가 뭐 내일은 어디 갔다가 뭐 이런 관광 여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한 군데를 꾸준히 가서 에버랜드를 갈 거면 그래 좋다. 에버랜드 간다 치자. 뭐 오늘부터 1년 내내 에버랜드만 가. 예를 들자면 이거 진짜 극단적 사례예요. 그렇다 치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왜냐면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아이가. 변화를. 1년치의 에버랜드 변화라도 볼 수 있지. 뭐, 좀 지루하다 싶으면 오늘은 에버랜드 갔다가 또 지루하다 싶으면 또 뭐지, 롯데월드. 롯데월드 갔다가 또 온수하는 데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그런 데 갔다가 막 이렇게 애가 일주일에 막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런 판타스틱한 거를 자꾸 즐기잖아요. 그럼 얘는 도파민이 계속 올라가는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심심할 재간이 뭐가 심심한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도파민 중독이랑 똑같네. 우리 쇼츠 봐서. 완전. 그래서 너무 도파민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자주 주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키카가 나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키카가 또 불편하시고. 수용되는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맞아요. 재밌는 거를 추구하게 된다. 그게 아이가 찾게만 하면은 사실 엄마들이 좀 쉽다. 나는 쉬울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편하지, 엄마는 사실. 아니야, 그렇지. 나는 거기에 또 큰 동의가 안 돼. 왜냐면 엄마들은 키카를 가서 또 다칠까봐 전전긍긍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뭐 누구를 때릴까봐 물까봐 막 계속 쫓아다니고 갔다 오면은 체력 다운이 돼요. 이럴 거면 집에 있어요. 근데 또 집에 있으면 나랑 놀아달라 하는 게 심심하다 그러시는 거. 근데 놀아주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고 집에서 놀아주는 거나 키카에서 놀아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단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엄마가 노는 거가 조금 더 새롭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하다가 차이거든요. 그러면 산책을 가라는 거지. 조금 엄마도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되고 그래서 뇌과학자가 굉장히 선호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놈만 패야겠구먼. 이거 저는 완전 찬성이에요. 약간 좀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넓은 절 같은데. 궁궐 같은 거. 경복궁이었나? 그런데 아니야. 그 경복궁 창덕궁은 아니고 무슨 궁궐 같은 죽었는 조선 완조들 맞아. 왕릉 같은 데다. 완조들을 이렇게 뭐지? 비석 세우는 그 집인데 그 이름이 뭐죠? 몰라. 나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곳. 어. 그러니까 좀 심심하고 좀 별것 없는 거 성당을 매주 간다거나 사람 없을 때 예를 들자면
성당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절 갔다가 이러면 넓은 공간에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훨씬 좋죠. 종묘, 빙고, 종묘, 맞아, 맞아, 맞아. 커피 쿠폰, 종묘. 저 커피 쿠폰 좋습니다. 커피 쿠폰 드릴게요. JIS 589님, 우리 오케이마미 CS 카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놀 게 없으면 심심해하고 핸드폰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색종이나 색연필이나 간단한 보드게임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별로예요? 오늘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어머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음, 차에서 아이가 너무 심심할까 자꾸 음. 패드를 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책을 조금 구비한다거나 아까처럼 종이나 가위나 아니면은 색연필, 뭐 종이 이런 거를 좀 구비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산책도 매일 같은 곳에 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어머니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외동이니까 나가서는 친구 오빠 등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거 지켜보고 관찰하는 게 값진 것 같은데 맞아요. 상대 부모는 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 해가 될까봐 걱정하긴 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아이가 배워야 한다고 한대요.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좋은 자세네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같이 요리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 며칠 전에 실패한 요리 인터넷에 올렸는데 다시 했거든요. 또 실패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들. 다시 해보고 우리 아이랑 언젠가는 성공을 하겠죠, 그 레시피를. 저 오늘 처음 보는데 소그룹 결제해야 할 것 같아요. 소그룹 진짜 가치 높다니까. 맞아. 과제가 그리고 쉬워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해. 나 그 마음만 장착하고 오면 돼. 내가 좀 분해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려고 받는 거야. 왜냐면 내가 쌤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내가 딱 내 아이가 지금 이만큼의 발달이야. 진짜 조금 마음 아프지만 만약에 그런 분도 있대요. 내 아이가 진짜 똑똑하다라고 해서 왔는데 발달 검사를 했는데 평균이야.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보는 게 힘든 거야, 사실. 그래서 쌤의 눈을 빌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이 정도인데. 그리고 노력하면 이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약간 분해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내 육아에서 어떤 빈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쌤이 다 잡아주는 거니까 코칭하면 진짜 세세하게 들어가요. 맞아. 어머니 진짜 내가 지금 농담이 아닌데 좀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산 장난감과 지난주에 산 옷 10만 원은 넘어가요. 우리 40%는 43만 원이잖아. 난 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10개월인데 너무 이를까요? 7개월 좀 고민이 된다. 내가 10개월, 11개월까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아, 그러면 다음번에 참여를 해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아, 역할극 너무 궁금해요. 나 역할극 하면 그거 너무 궁금해요. 엄마, 엄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대사를 지정해주는 애들이 있어. 있어. 그건 어때요? 불편해요. 그거 불편해요? 불편해요. 나는 그쵸. 대사를 지정해주는 아이, 어때요?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수용해줄 필요도 있어요. 많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 정말 이 적정선을 잘 타야 돼요. 맞아. 우리 아이가 하나 정도 지정해주면, 그래, 이건 매실차야. 매실차 먹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맛있다 했는데, 맛없다 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전 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엄마 너무 어렵잖아. 그 기준을 잡는 게 코칭이라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찝어준다니까? 어느 정도로 찝어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영상 내가 찝어준 거 어디 없나? 아니, 내가 오늘 올렸잖아. 대사 정해주는 애들은 통제적인 성향이 있는 걸까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무조건 이꼬르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제출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코칭할 때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수동적인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항상 쌤한테 이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아침에 오전에 라방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엄마들이 말 많이 해주세요. 말 많이 해줘야 아이가 말이 빨라져요. 라고 다 배우잖아. 우리의 공식은. 릴스에 그런 게 많고, 육아서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쌤의 의견은 어땠다? 엄마가 말 많이 해주면 오히려 아이 말이 느려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다. 또 너무 엄마가 말이 없어서 말이 느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 그 부분을 배우는 게. 근데 훈육도 타이밍인 거. 훈육도 타이밍인 거. 내가 아까 8시 반에 올린 릴스가 있어요. 그걸 봐보세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 엉엉 울어. 근데 엄마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 마음 읽기를 한 다음에 단호한 훈육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애기가 엉엉 울고 있는데 TV 보고 싶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아이 귀에 안 꽂힌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언제 해줘야 될까? 그때는 선생님이 잠깐 빠지라고 했어. 울 때는. 응. 너무 힘들 때는 좀 잠깐 빠져야 돼요. 응. 또 그렇다고 무작정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애가 무작정 힘들어져. 울음이 진정되고 난 뒤에 음. 뭐 근데 그건 이제 속으로 코칭을 들어오면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릴스로 올려드리는 것들이 이제 과제가 다 노출이 되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될 건. 단편적으로 보여드리죠. 그리고 또 릴스는 뭔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긴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좋다, 어머니. 18개월 분해되려고 같이 분해돼 봐요, 우리. 육아지 시간.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려. 뭐가 걱정 있어. 다 와. 내가 다 고쳐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다시 속으로 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봤어요. 요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라방하기 전에 저한테 왜 처음에 모집이 되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종합 코칭은 오시기에 너무 거리감이 오고 그때는 온라인은 안 했거든요. 다 오프라인만 했거든요.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제주도에 살아.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살아. 비행기를 떠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는 없고 대신 선생님 저를 좀 이렇게 코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코칭비를 다 계산하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소그룹을 모아봅시다. 그럼 제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엄마들이 소그룹 모아주세요 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모아준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말 느린 아이들 모여라였어요. 제일 첫 주제가. 그래서 그게 지금 1주차 과제인가요? 1주차 과제의 이제 제목을 발달력을 높이는 놀이법이거든요. 근데 과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모았냐면은 생각보다 엄마들이 발달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지 안 느린지도 잘 모르시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던 엄마들은 진짜 싹 다 이제는 너무 귀 아파요. 2주 뒤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근데 아이가 말이 느리다고 해서 까봤는데 아이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엄마가 빵꾸 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많았다고. 아이는 의사소통을 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 의사소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다음 분기 소그룹 일정은 아직은 다음 분기 소그룹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데 2기가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으로 진행될지 어떤 가격일지 그런 게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우리는 꾸준히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니 그거에 1기가 잘 돼야 2기가 있지. 그렇죠. 아침에 시작했잖아. 1기가 잘 돼야 2기가 있지. 채팅 라방을 듣고 나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우리 잘 쌤이 삐진다고. 힘낼 수 있게 오늘 링거 투혼이시기 때문에 안 그래 보이지만 오늘 링거 맞고 오시고 어제도 링거를 맞고 되게 그래요. 저는 근데 저한테 그 DM을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되게 쌤을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라는. 근데 저도 약간 쌤을 은인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라방을 계속 팔로우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퀄리티의 약간 그냥 단편적인 릴스 지식들을 듣다가 지금 이 라방을 꾸준히 팔로우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딱 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인풋, 아웃풋. 이런 거를 누가 말해줘? 사실 강의 아니면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라방으로 무료로 다 풀고 있잖아요. 그 소중함 조금 생각해 주시고, 쌤한테 댓글 쓰는 건 돈이 하나도 안 나니까 댓글도 좀 써주시고, 후기도 조금 적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선생님도 그랬어. 은하 선생님도 그랬고, 박종훈 선생님도 그랬고, 귀할수록 아끼라고 그랬어요. 어머님들 귀할수록 아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진짜 강의급이거든요. 이런 하나씩의 이야기들을 고퀄리티, 장난감 종류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고, 사지 마라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죠? 그래, 어느 날 내가 지쳐갖고 이제 안 할래 하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맞아요. 라방도 이제 10회 정도 지나면, 다시 얘기하지만 10회 정도 지나면 구독형으로 해서 유료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끊고, 저거 뭐지? 우리 그 훈육 강의, 우리가 훈육 이야기를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고요. 훈육 강의, 진짜 칭찬에 관한 강의 내용을 조금 얘기해달라고. 맞아. 오케이마미님한테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머님들. 그분들이 다 저를 통해서 다혜쌤 말씀. 다혜쌤이 마케팅을 진짜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뭐라 그러냐면 본인을 알게 해준 그 사람이 은인이라고 그 사람한테 잘하라고 자기한테 잘할 이유가 하등 없다. 나를 알아본 건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은인으로 감사함이 보셨단 넘치고 말이에요. 있어, 채팅창에. 감사해요. 진짜 이건 오케이맘 덕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1시간씩 라방을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고퀄이죠. 맞아요. 무료 라방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다시 보기만 그렇게 바꿀 거예요. 라방은 무료로 계속 할 거예요. 라방이 진짜 유료가 끊다가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은 끊었다. 한번 끊고, 좋아요. 다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끊고, 훈육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그 얘기 하긴 했는데, 훈육 칭찬 얘기하면서, 훈육 칭찬하면서 릴스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해놨잖아요. 그 정답 알려달라고. 그 릴스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육아력이 낮은 엄마는 이게 대답을 못 할 거다. 이제 약간 헷갈리실 거다. 그러면 이제 답변이 궁금하니까, 쌤의 그 훈육하는 그 답변이 궁금하니까, 그것까지 강의에 이어서 그걸 해서 그런 기준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훈육에 대한 기준이랑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물 좀 드시고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